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마이너스 감정에서 벗어나고 좋은 운이 드입니다. 또한 돈은 좋은 거야 라고 계속 말해야 돈도 자신을 사랑하여 돈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돈에 대해 공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 좋은 감정을 품고 있어야 돈도 주인을 알아보고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우리를 찾아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평생 돈 운이 좋아지는 사주의 기적, 돈의 속성, 돈을 버는 습관, 돈을 쫓지 않는 부자의 심리,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돈의 경영, 이렇게 돈에 관한 책 베스트 6권 모음을 통해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돈의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시바타 히로이토, 다케마츠 유우키 공저, 권혜미 옮김, 머니플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월급을 받으면서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돈을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형태로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돈을 쓰는 것만으로도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비밀을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돈을 소중히 한다는 게 저축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과 모아두는 것은요, 정반대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돈은 모아두는 것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돈을 모아두는 행동을 정당한 일, 즉, 미덕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돈을 모아두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저축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소중히 대하라는 말을 들으며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돈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대하라는 말을 돈을 쓰지 말고 모아두어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소중히 해라 라는 말은요, 결코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소중하게 쓰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용하는 것이 대전제이고 모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그 돈은요, 누군가의 수입이 되고 또 누군가가 돈을 쓴 덕분에 지금 나에게 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돈에 의해서 세상 누군가의 생활이 가능해지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쓴 돈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돈을 모아두는 것은 돈을 쓰지 않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들어온 돈을 일절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요, 다른 누군가에게로 들어가야 하는 돈을 죽은 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미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돈이 곧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다루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에는요, 교환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벌기와 쓰기입니다. 교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경험을 쌓고 돈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돈을 쓴 덕분에 그 돈이 되돌아와 나의 수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돈을 쓴 상황과 이유, 다시 말해 돈을 지불한 심리를 알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가도 교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대부분 교환이 아니라 보존, 저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환 능력을 먼저 익힌 후에 보존 능력을 익혀야 합니다. 교환에 속한 벌기와 쓰기를 배운 후에 보존 능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교환과 보존의 순서가 바뀌면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벌기보다 쓰기가
그 능력을 높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로 연습을 하면서 교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쓰기의 달인이 벌기의 달인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 잘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부르는 사람과 물건이 있습니다. 자원으로서 물건은요, 집과 자동차 등 큰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건도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그 자원들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돈을 사용해 구입한 것이지만 구입한 후에 가지고만 있으면 보물을 썩히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자원으로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사람을 자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직원과 동업자 또는 고객처럼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재만이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위험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오랜 친구도 사람 자원이고 힘이 들 때 조언을 해주는 선배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서로 도와주며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사람 자원입니다. 정말 풍족한 부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부자들은 나와 관련된 사람 자원을 적극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전개시킵니다. 또한 돈 자원과 물건 자원만으로는 실현시킬 수 없는 목표를 사람 자원으로 이루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라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사람에게 돈을 쓰면 그 사람과 사이에 생기는 신뢰 관계로 인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보다 두터워지면요,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줄곧 원했던 것을 손에 넣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람이라는 자원에 돈을 쓰는 일은요,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나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상대방도 기뻐하고 그 기쁨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돈을 쓰는 것이 돈 잘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이라는 자원을 생각할 때에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요, 나 이상으로 좋은 사람 자원도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 기술은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겸비하고 있어도 크게 활용할 수 있지만요, 내가 직접 겸비하고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식과 경험, 기술은요, 나의 힘으로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자원은요, 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를 늘릴 수는 없지만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늘림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가치가 높아지면 그것을 활용해서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자기 투자입니다. 돈을 써서 나라는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높아지면요, 그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원은 늘어나고 그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더욱더 많은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보다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돈을 잘 쓰는 기본 방법이고요. 나아가 매우 효율적인 돈 쓰기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부자로 머무르는 사람들은 모두 물건과 사람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자원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재산은요,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저 오래 유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자산이 됩니다. 세 가지 상자, 소비, 낭비, 투자가 인생을 바꿉니다. 흔히 부자들은 의외로 구두쇠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쓸데없는 곳에는 일절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낭비도 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결과를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돈 쓰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출을 소비, 낭비, 투자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소비, 낭비, 투자라는 이름이 붙은 세 가지 상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지출을 여기 세 가지 상자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소비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낭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투자는 자원을 늘리기 위한 지출입니다. 이때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그 시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세 가지 상자 속에는요, 소비가 하나, 낭비가 세 개, 투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의 세 가지 상자 속에는요, 소비가 둘, 낭비가 하나, 투자가 7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어느 상자에 넣을지에 따라서 미래가 크게 바뀝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라는 시간을 거치면요, 되돌아오는 돈의 양에는 더욱더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소비와 낭비는 돈이 줄어드는 방법이고 투자는 돈이 늘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투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가 바로 자기 투자입니다.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소비와 낭비는 늘리지 않고 늘어난 연봉만큼 투자에 돈을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돈을 투자 상자에 넣으면 수익이라는 형태로 크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돈에 여유가 생겼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범한 월급을 받을 때부터 가능한 투자 상자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소비는 그 대부분이 일상적인 지출이지만요,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돈 잘 쓰는 방법을 몸에 익힐 수가 없습니다. 낭비를 없애는 투자가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소비는 그 특성상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요, 낭비는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요, 거의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낭비와 세상이 말하는 낭비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사람이 페라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초호화 주택에 살고 있다면 부자만이 할 수 있는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행동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페라리 자동차가 낭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페라리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그 목적이 자랑이 아니라 투자에 있다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에는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단순히 페라리 자동차를 타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서 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에 대한 투자 수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로 만들려는 마음가짐과 내가 즐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투자가의 마인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가짐은 돈을 늘리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갔더니 공부가 되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투자이니까 낭비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구입한 값비싼 물건이 의외로 일에 도움이 되어서 투자로 이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잘 쓰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보면 중요한 것은 돈을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즉,
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출을 언제까지 얼마나 회수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절대로 낭비로 끝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낭비는 꽤 많이 줄어듭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투자로 인해 무한한 가능성을 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당연합니다. 결국 돈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역시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그 성공으로 인해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무슨 일이든지 무보수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란 수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있어야 비로소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투자도 수익을 기대해야 하고 실제로 수익이 생겼을 때에는 그 수익을 고맙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투자한 사람은 그 수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을 쓰는 이유는요, 안심, 공감, 성장, 공헌이라는 감정을 손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을 써야 생기는 감정이지 돈 자체에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돈에 감정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돈에 감정을 실는다는 것은 돈에 휘둘린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돈에 감정을 싣고 돈에 휘둘리다 보면요, 돈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사람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돈과 대등하고 건전하게 마주하라는 것은 돈을 쓰는 상대방과도 대등하고 건전하게 마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얻은 사람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다 보면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쫓지 않는 부자의 심리라는 책입니다. 사사키 유헤이 지음, 김수연 옮김, 빌리 버튼에서 나온 책입니다. 만약 갑자기 100만 원이 생겼다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먼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 100만 원을 쇼핑하는 데 씁니다. 돈을 한 번에 몽땅 쓰지는 않겠지만요, 반년이나 1년이 지나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수중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즉, 소비를 하는데요, 소비란 써버리면 그만인 사용법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 중 일부분을 자신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미래를 위해서 저금합니다. 언뜻 보면요, 현명한 행위 같지만요, 그러나 저금한 돈은 어쨌든 언젠가 소비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지금 사용하느냐, 나중에 사용하느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까? 100만 원으로 연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늘린 돈으로 어떤 것을 살까 하고 투자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투자라고 하는 선택지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모르는 일을 갑자기 떠올릴 수 있는 것은요, 일부의 천재들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스스로 책을 사서 처음부터 투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귀찮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요,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투자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구해 읽고 부자가 되기 위한 지식을 열심히 습득합니다. 그리고 꽤 시간과 돈을 들여서 결국에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방법만으로는요, 열심히 일한다 해도 월급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수입의 대부분은요, 소비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저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축한 돈을 나중에 쓰든가 지금 쓰든가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저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저축해서요, 저축한 돈의 일부를 투자로 돌려서 이익을 얻으면 됩니다. 그 이익은 월급과는 별도로 얻은 수입인데요. 이 수입을 급여 소득과 합치면요, 실질적인 총 수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져서 저축액도 증가합니다. 총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벌어들인 돈을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했다면요, 이제부터는 돈을 순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요, 점점 자산이 불어나서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들의 시스템입니다. 즉, 이것이 부자들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돈의 흐름의 차이인데요. 최초의 저축을 소비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투자로 돌릴 것인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부자는 인생 계획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개선책을 실행합니다. 계획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돈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인데요. 인생 계획표와 돈의 흐름표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 계획표를 작성한 다음에는요, 실행하면 됩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간이 흐르면 현재 우리가 인생 계획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매번 플랜을 재작성하고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자산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돈의 유용한 사용법을 더욱 장기적인 시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자들은 또한 가계부를 쓰는데요. 자신의 결산서인 가계부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부자일수록 숫자에 민감한데요. 허투루 나가는 돈이 있으면 줄이고 평소 숫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보통의 직장인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지출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가계부를 쓴 적이 없어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매일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가계부에 그 내용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평범한 노트에 써도 괜찮고요.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월말에는 결산을 해서 이번 달에 얼마만큼 흑자를 냈는지를 체크하면 좋습니다. 또한 수입이 늘어도 스스로 정한 월 지출의 상한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투자로 크게 이익을 보았더라도 지출의 상한선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자는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합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일이 재미있고 스트레스가 적은 것은요, 일하는 동안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돈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돈이 협력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일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도 덜 지치고 즐겁습니다. 즉, 점점 부자가 되어 갈수록 지루한 일도 점점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도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부자는 투자를 해서 얻는 이익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인 노동 시간이 짧아집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의 일이 지루하고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지고 그 상태가 싫어서 견딜 수 없다면요,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는요, 시간당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일이 재미있고 일하고 있어도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직장인으로 안정된 급여 수입이 있으면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급여 수입이 있다는 것은요, 경기의 변동에 좌우되는 일이 없이 일정하게 자산 형성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안정되게 굴러간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일하지 않는 부자들보다 더욱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부자가 사는 집은 왜 넓어 보일까요?
의외로 부자들 집에요, 물건이 적고 보통 사람들 집에 물건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실 면적이라도 부자들의 집이 깔끔하고 넓게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돈이 없다, 집이 작아서 수납 공간이 적다라고 말하면서 실내에 물건이 넘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싼 것부터 값비싼 물건까지 다양한데요. 옷도 옷장에서 넘칠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수납장도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는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집에는요, 어떤 물건이 넘쳐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상품입니다. 불필요한 가구나 작은 물건들을 사지 않는 대신에 그들은 주식이나 투자 신탁을 삽니다. 소비나 저축할 돈을 투자로 돌리기 때문에 그 돈이 이익을 낳고 보다 큰 총수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활에는 더욱더 여유가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료의 원룸에 놀러 갔을 때요, 그 사람의 집이 이상하게 깨끗하다면요, 그 사람은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투자가로서 꽤 높은 단계에 올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요, 실내가 깨끗한 만큼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이 집안에 넘쳐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없다고 해서 단순히 가난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방이 물건으로 넘쳐나고 있다면요,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앞으로도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이란 앞으로 월급을 받는 족족 쓸 것인가, 아니면 저축한 다음에 쓸 것인가, 아니면 저축한 돈을 더욱 불려서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물건의 가격은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물건이 많아질수록 여유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한 번 돈을 내고 산 물건은요, 일단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후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이론을 알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언제나 정리하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거나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집은요, 언제나 넓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연히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뿐이고 자신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몇 주가 지속되면요, 어떻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지, 그러려면 이것이 중요하겠구나 하고 점점 구체적인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목표를 위해 매일 아침 이렇게 해보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선언으로 변해갑니다. 부자들은 이 일련의 사고방식을 매일매일, 그것도 몇십 년이나 반복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막연했던 꿈은 세분화되어 구체적인 행동이 되고 실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요, 필요 없는 것을 잘 버려야 부자가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거나 못 버리는 것에 따라 부자로 가는 길이 판가름이 납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 버려서 깨끗해지면요, 깨끗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이 들어갈 공간이 생겨납니다. 다음 할 일은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넓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생활이 쓸데없는 물건 대신 보이지 않는 보물을 사는 여유 있는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먼지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요, 바로 눈에 띄어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더욱 깨끗해지고 넓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에는요, 깊은 이유와 큰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돈 운이 좋아지는 사주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황수연 지음 라운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에 맺힌 마이너스 감정들은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면요,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의도를 세우고 연습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이 책은 돈에 얽힌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생각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평생 돈 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부와 가난에 대한 시각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질에 관한 정보는요, 시각적 정보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뇌에 인지됨으로써 그 입력된 것을 핵심으로 자신의 물질적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부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부자를 보거나 물질에 관련된 장소나 물건, 정보를 보면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은요, 인간을 흥분시켜서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미 부자이거나 많은 부자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자란 사람들은요, 부자로 연결된 시냅스의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자의 삶을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부자와 관련된 반복적인 경험과 부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부자로서의 정체성, 즉, 고유의 에너지 파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친구나 친척을 만나거나 부자가 많이 사는 곳에서 살거나 물질적 풍요가 느껴지는 장소를 가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부에 대한 진동이 강화되고요. 부의 경험들로 이어지는 결정체가 만들어져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을 긍정으로 편집할 수 있는데요. 돈에 관한 부정적 정보가 자신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반대되는 소리를 반복해서 듣거나 말하면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고 돈에 대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땅을 파면 10원 한 장이 나오냐? 정말 돈이 없어 죽겠어. 돈 벌기 힘들어. 그렇게 돈 쓰면 거지 된다와 같은 내가 들어왔던 부정적인 소리들을 먼저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적은 부정적인 소리와 반대되는 긍정의 소리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가령,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세상은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 내가 원하는 돈은 항상 생긴다. 재미있게 일하면 돈은 항상 따라온다. 돈은 쓸 만큼 나에게 온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의 소리를 적었으면요. 다음에는 긍정의 소리를 반복해서 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긍정의 소리를 녹음해서 스스로에게 들려줘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바꿔야 하는데요. 원하는 걸 쓰면 목적성이 강화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적어 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요, 마치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이 삶의 현 주소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쓰는 것의 장점은요, 반복할수록 인식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명확해져 원하는 곳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구체화할수록 인식이 명확해지며 그것을 실천하면요, 현실에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열정을 더할수록 빠르게 경험합니다. 반복해서 쓰면요, 뇌의 시냅스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강력해지는 것인데요, 돈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으면요, 생각이 구조화되어 생각의 중심 기둥이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 물질에 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적음으로써 생각이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요, 강력한 에너지 진동을 가진 전달체입니다. 말은 좋은 파동을 가지는 말과 나쁜 파동을 가지는 말로 나뉘게 됩니다. 긍정적인 파동을 가진 말은요, 마치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서 건강한 열매를 수확하는 것과 같이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말에는 각기 고유의 진동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도 부정을 말하면 부정의 결과를, 긍정을 말하면 긍정의 결과를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강력한 에너지 진동을 가진 전달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기도가 이루어지듯이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말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말할 때도 그 안에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싫다라고 말할 때도 그 안에 욕망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동안 우리가 축적해왔던 긍정과 부정이라는 정보 안에는 무의식에 저장된 욕망과 저항이 함께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선언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수많은 외부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현실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돈에 대한 욕망과 저항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인식한 대로 작용합니다. 욕망과 저항이 포함된 긍정적 신념이나 부정적 신념은요, 하나의 정보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 신념은요, 바이러스에 걸린 데이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므로 리세팅하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리세팅한 후 최신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요, 돈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현실이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생각들을 입으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는 뭐든 할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라고요. 잠시 눈을 감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자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걸 원해야 합니다. 자신의 현실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 풍요를 누린다면요,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햇빛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추는 것처럼요, 이 우주는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자세를 우호적으로 취하면요, 물질적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낍니다. 마치 회사의 사장님이 나에게 보너스를 100% 주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다가요, 옆자리 직원이 200%를 받은 것을 알게 된 순간 사장님에게 감사한 마음 대신에 서운하고 화가 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원하는 부를 위해서 원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 관념을 가진 사람과 교류하면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우리의 삶은 돈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펼치고 싶다면요, 긍정적 관념을 가진 사람과 교류해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 물질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을 저장하는 뇌는요, 듣는 것, 보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모두 정보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인식된 정보가 강력한 진동수를 가지므로 그 파동은 우리의 전반적 삶에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부를 위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부에 대한 시냅스를 강화하고 부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이나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부의 사례가 담긴 책을 읽거나 또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이나 집의 사진을 보면서 부의 시냅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해 입체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감정을 가지고 상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돈이 있어 괜찮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늘 습관처럼 괜찮다고 말합니다. 난 괜찮아. 없으면 어때? 그런 말로 자신의 마음을 감춥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 돈에 대한 자신의 상황을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감정은 속에 숨긴 채 타인에게 괜찮다며 살아갑니다. 타인과 자신에게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위축되기 싫어서 자신의 모습을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속여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열등감과 저항 그리고 무능력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안 괜찮다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에서는 정말 원하면서도 괜찮다며 눌러왔던 그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면요, 돈에 대해 위축됐던 그런 감정을 버리고 당당하게 돈이 있어야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면요, 세상은 우리가 진짜 괜찮은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진짜 괜찮은 상황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요, 돈은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안 괜찮은 것을 괜찮다고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소리내어 실천할 때 진짜 괜찮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정확하게 집중해서 말해야 상대가 알아듣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 없어 죽겠어 라는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 라고 얘기해야 하는데요. 말은 자꾸 그렇게 나갑니다. 밥을 먹어야 할 상황이면요. 밥 있어? 라고 말해야 하는데 배고파 죽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며 돈의 에너지도 빛과 그림자로 나뉩니다. 그림자 영역으로 말을 하면요, 빛의 영역으로 에너지가 돌지 않습니다. 즉, 그림자에 집중하면요,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림자 영역이란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빛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의 영역이란 순수하게 원하는 것에 대해 제약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편하게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씨앗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의 사이클은요, 좋은 씨앗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씨앗이란 의도를 뜻하는데요. 그 의도에 열정, 즉, 감정과 행동을 부여해야 수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 열정과 행동이 강력해질 수 있는 의도는요, 행복과 번영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이클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새로운 의도, 즉, 건강한 씨앗인 긍정의 의도를 세워서 열정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도는요, 순수하기 때문에 강력한 열정을 만들어내며 원하는 결과도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편한 의도가 아니라 풍요를 기원하는 것 같은 건강한 의도를 세우면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일치될 때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창조 사이클이 강력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의도와 목표가 창조를 만듭니다. 창조는 목적지를 정할 때 강력하게 움직이는데요. 내가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정보를 인식하고 그 부정적 정보를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 특정 정보를 뇌에서 어떻게 인지했는가에 따라 자신의 현실로 경험하게 되므로 지금 물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과거의 기억을 정돈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돈에 관해서 긍정적인 선언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해도 물질적인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자신이 가진 돈에 대한 과거의 정보 안에 긍정과
부정의 정보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돈에 관한 부정적 정보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인식하고 그것을 정렬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리세팅이라는 작업입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리세팅을 한 후 최신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돈에 대한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환경의 행운과 원하는 현실이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물질에 대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길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방향성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움직여야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무기력에 빠집니다.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현실성 없는 물질적 목표를 세우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불명확한 목표는요,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아서 불명확한 파동이 만들어져서 원하는 현실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요, 도대체 왜 벌어야 하는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돈 벌어서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는 목표는요, 힘을 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의 목적을 정하고 통장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을 정하면요, 에너지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신의 돈에 이름표를 붙이면요,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 건지 스스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차 살 돈, 이 돈은 집 살 돈, 이 돈은 아이 대학 등록금 이런 식입니다. 누가 나한테 3천만 원 좀 빌려줘 라고 해도 목적성이 있는 돈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돈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돈은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 곳에 자신의 중요 에너지가 쓰인다면요, 그것은 핵심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돈을 벌겠다고 목표를 세울 때 원하는 물질이 강력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주 목표, 월 목표, 분기별 목표, 1년, 3년, 10년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것에 대한 실천 계획도 구체화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시스템입니다. 부정적 정보의 회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력해지므로 자신의 삶이 부정에서 생을 마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그 부정적 파동의 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당장 지금부터 감사를 인식하고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냅스가 회로를 만들기까지는요, 감사할 것들을 찾겠다라는 지시어를 통해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배우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 감사의 에너지 필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사소한 것부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는 것인데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그걸 연습하면요. 감사할 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것인데요.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감사함의 시냅스가 강화되며 감사의 에너지 파동과 진동이 감사를 경험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스노우폭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요.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습니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요,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 중력의 힘이 미치고 있듯 중력은 우주의 근본적 힘이며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무엇인가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돈은 액수와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으로 흐릅니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그 출처에 따라 시간이 각기 다르게 흐르는데요. 또한 돈의 주인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같은 주인이라도 다른 시간을 가진 돈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흐르는 돈은요, 같은 투자에 들어가도 다른 돈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의젓하게 잘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조급한 돈은요,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다른 돈을 사귈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돈의 액수만 보이지만요, 실은 그 돈이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환경을 겪습니다. 한 주인의 품 안에 들어가도 어떤 돈은 시간이 많고 어떤 돈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주인에게 들어간 돈은 그 주인에 따라 또 다른 시간을 가집니다. 돈 주인이 이미 시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새로 들어온 돈도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또한 돈이 많이 몰려간다고 새 주인이 그 돈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인의 품성이 돈보다 더 좋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 있고 풍요로워집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는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요, 미래 소득을 가져다가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로 쌓이며 종국에는 현재와 과거 둘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고요.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남은 돈도 투자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라 생각해서 전혀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급여가 많아도 결국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건 수익 규모가 아니라 생활 태도의 문제인데요.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요, 누구든 저축을 하고 재산을 모아 투자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씨앗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합니다.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나 사업의 마중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입니다.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산은 모이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하지 않는 돈은요,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롱 속의 돈은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립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1.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짓입니다. 2.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해야 합니다.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3. 희생을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요.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릅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4. 기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호합니다. 5. 장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하고요.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6.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요.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7.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요.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됩니다. 부의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합니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면요, 이 세상은 이미 공평하게 모두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요,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요, 방향성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의 양을 늘려서 부자가 되려 하지만요, 일과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투자나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너무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인데요. 돈을 모으는 방법도 모아놓은 돈을 불리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고 다른 자산이 올라가는 동안 집 한 채 겨우겨우 마련하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늘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급여와 달리 많이 버는 돈은 일정한 수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적인 지출을 모두 줄여야 합니다. 수입 중에서 가장 좋은 수입은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가장 나쁜 지출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은 아무리 사소해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도구가 목적을 해하지 않게 하려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진정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나친 사랑으로 올가매지도 않으며 항상 좋은 곳에 보내줍니다. 존중을 받지 못한 돈은요, 영영 떠나가고 사랑을 받은 돈은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돈은 친구처럼 환송해주고 돌아오는 돈은 자식처럼 반겨줘야 합니다. 무엇을 바꾸고 싶거나 기쁜 염원이 있으면요, 100일을 계속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요,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절박하게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100번씩 100일 동안 써보는 것은요,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내는 시간이 됩니다. 중용에 나오는 능구라는 단어의 구는요, 지속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기간은 3개월을 뜻하는데요. 3개월만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요, 본질이 바뀐다는 공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천의 지속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바꾸고 개선을 하려면요, 3개월만 지속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바꾸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삶을 개선하고 바꿔 나가려면요, 이런 실제적 노력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과정으로 습관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음 달이나 내년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돈을 벌고 투자하는 것도 노력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삶을 살아야 겨우 자리를 잡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연히 시간 나는 대로 하다가 어쩌다 보니 오는 행운은요,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닌 행운을 갖고 있으면요, 언젠간 누군가가 반드시 되찾으러 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어려워도 100일만 해보고요. 100일이 어려우면 3개월만이라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돈은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돈마다 성향도 있고요. 기질도 있어서 고집이 센 돈도 있고 배짱이 두둑한 돈도 또 물러터진 돈도 있습니다. 집에 있기 좋아하는 돈도 있고 집 밖에 나가면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는 그런 돈도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번 돈과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입, 또 카지노에서 번 돈, 저축에서 생겨난 이자 같은 돈은 똑같은 1,000만 원의 액면가라도 결코 같은 돈이 아닙니다. 같은 돈이 아니기에 어떤 돈은 죽어라 붙어 있으면서 돈값을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돈은 쉽게 사라지고 어떤 돈은 다른 돈을 불러들이며 어떤 돈은 있는 돈까지 데리고 나갑니다.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돈의 성격과 성향이 생겨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품질이 가장 좋은 돈이란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모아지는 돈인데요. 급여 수입이나 합리적 투자나 정당한 사업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좋은 돈을 모으려면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돈의 주인이 좋은 돈만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으면요, 오히려 저절로 돈이 붙어 있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기에 사기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기에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없고 공돈을 기대하지 않기에 비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이런 사람에겐 기회도 더 생기고 행운도 많아집니다. 품성이 좋은 자산이 많이 몰려와도 가족을 해치지 않고 뭉치게 만드는데요. 설령 행운처럼 생긴 자산도 이미 좋은 품성을 가진 돈 사이에 섞이면서 좋은 성품을 지닌 돈으로 변형되어 갑니다. 돈을 버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경윤 지음 머니플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을 버는 습관과 성격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는 부자 마인드에서 출발하는데요. 부자는 부자 마인드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하여 부자 마인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된 것인데요. 부자 마인드란 생각, 말, 행동으로 드러나는 부자들만의 습관입니다. 이처럼 부자 마인드는요, 생각, 말, 행동 등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 드러나는데요.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며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는요, 먼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부자의 길에 더 빨리 다가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출발부터 나는 어떤 종류의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설계를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요, 결국 꼬이고 꼬여서 망하기 때문에요. 바른 부자의 상을 가지고 부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돈이 따를 것이고요. 우리를 부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돈 버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요, 당연히 돈 벌기에서 결정됩니다. 빈자는 덧셈의 돈 벌기를 하고요. 부자는 곱셈의 돈 벌기를 합니다. 부자들은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의 돈 벌기를 합니다. 하지만 빈자들은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런 구조의 돈 벌기에 급급합니다. 빈자들이 돈 벌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또 싫을 때도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부자들이 돈 벌기는요,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듭니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런 돈 벌기가 아니라요, 돈이 돈을 버는 그런 돈 벌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에는 대표적으로 투자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요. 일단 투자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공부는요. 경제 일간지를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요.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요. 공부 분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경제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습관은요. 해묵은 것이므로 웬만한 결심으로는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독한 결심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혹독한 결심은요. 분명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는요.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 이제부터 반드시 부자의 경제 습관을 기르고 만다라는 이런 혹독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쉬운 것부터 하면 되는데요. 당장 거리를 나설 때 나를 유혹하는 길거리 음식부터 그냥 욕망에 이끌려 사 먹지 않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돈을 써야겠다고 결심해야 하는데요. 마트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냥 견물생심에 이곳저곳에 눈이 가고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 물건을 사버리게 된다면요. 이제부터는 이런 경제 행위는 끊어야 합니다. 또 쓸데없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기름을 낭비하는 행위도 끊어야 하고요. 신용카드를 아예 없애버리고 체크카드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도록 습관을 키워야 하고요. 사소하게는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폐를 막 주머니에 구겨놓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요. 지갑에 넣어서 보관하되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지런히 해야 합니다. 동전이 생기면요, 동전 또한 그냥 아무렇게나 보관하지 말고요, 금색의 돼지 저금통에 귀중하게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돈을 귀하게 대할 때 비로소 돈도 나를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혹독한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혹독한 결심과 함께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새 내 몸에 부자의 경제 습관이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착 달라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습관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관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고치거나 만들고 싶은 습관을 적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잘 써야 한다가 만들고 싶은 습관이라면요, 이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의 목표만 적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적은 것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표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월간 목표에는 부자들의 경제 습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공부한다. 내가 따라하고 싶은 경제 습관을 매일 3번 이상 소리내어 외친다. 따라하고픈 부자들의 경제 습관을 매일 실천한다.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1주차에는요, 부자들의 경제 습관에 대한 깊은 지식 공부를 한다. 내가 따라하고 싶은 경제 습관을 매일 3번 이상 소리내어 외친다. 따라하고픈 부자들의 경제 습관을 매일 실천한다. 또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2주 차에는요, 꼭 필요한 것만 산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돈을 귀하게 대한다. 이렇게 세심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습관 실천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날짜를 쓰고 하루의 경제 습관과 관련된 행동 1개 이상 하기라고 정해놓고 구체적 목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계획표는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적 효과가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의 문제는요, 얼만큼 지속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한다는 것은요, 나의 행동이 계속
그 습관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내 생각이 따라하고자 하는 어떤 지식에 완전히 동의했을 때 행동이 나옵니다. 만약 10% 동의했다면요, 10% 정도의 행동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50% 동의했다면요, 50%의 행동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100% 동의했다면요, 이제 그 행동은 정말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돈이 따르는 부자들이 사소한 생각 습관을 살펴보면요, 부자들은 돈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하여 부자는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또 부자는요, 먼저 자기 앞가림을 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정말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정해서 먼저 따라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담긴 말을 쏟아낼 때 절대 돈은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힘겹게 돈을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돈을 버는 언어는요, 긍정적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요, 주로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은요, 운이 좋네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겁니다.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그 방식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어디 투자할 때 있을까요? 돈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가 바로 기회죠. 바쁘긴 한데 시간을 내보죠. 이유가 있겠죠. 어디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사장님 존경합니다.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 말들은요,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일단 긍정적 에너지는요, 상대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 에너지는요, 배가 되어 다시 되돌아옵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배가 된 부자들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는 이끌림의 법칙에 의한 자연현상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경우 부자가 되는 행동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자의 생각이나 말을 한다 해도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요, 그 자신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만드는 바탕이 되므로 결국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은 있지만요, 자신이 부자가 될 것이란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는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동의 역동적 관계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한 사람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믿음은 나의 사고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요. 나의 생각과 행동까지 주관하는 힘을 가집니다. 믿음은 즉시 행동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부분에 대하여 미적거리고 있다면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어떤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어떤 바람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막연한 상태라면요, 희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조금 생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의 대상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성격입니다. 성격은 운명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사람의 성격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성격 때문에 내 꿈을 이룰 수 없었다면, 성격 때문에 가난하다면, 성격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었다면,
성격 때문에 불행하다면 성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불을 부르는 성격은요, 절약하는 성격입니다. 부지런한 성격이고요, 결단력 있는 성격입니다. 대범한 성격, 절제를 잘하는 성격, 일하기 좋아하는 성격, 의지적인 성격, 자립심이 강한 성격, 끈기가 강한 성격, 긍정적 성격, 잘 웃는 성격,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성격, 잘 배려하는 성격, 이타적 성격, 겸손한 성격입니다. 이 15개의 성격 중 단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이 15개 성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성격은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부자 습관으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